손주를 맡길 때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머니께 맡길 때는 늘 조용합니다. 부탁을 드리면 별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도 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며 웃으실 뿐입니다. 시어머니께 맡길 때는 다릅니다. 말이 남고 말이 쌓입니다. 누가 왔는지, 왜 직접 오지 않았는지, 인사는 제대로 했는지, 감사는 표현했는지, 처음에는 그 차이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데우면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 몇 시쯤 데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곧 출발할게. 늦어도 6시 전에는 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급히 다시 보냅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이가 제 옷자락을 꼭 붙잡습니다.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뿐입니다. 시계를 자꾸만 확인합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어머님께서 아이 봐주시나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거의 매일이에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부탁하고 있는지 이게 점점 당연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후 4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오늘 좀 늦니? 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오늘은 아빠가 가서 데려갈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직접 못 와서 아쉽다고 하셨어. 잠시 말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당신이 시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 용돈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못한 채 방 안에 무거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신발을 신다가 문득 멈춥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엄마, 서운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싱크대 쪽을 바라보십니다. 서운할 게 뭐가 있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정말로 없으세요? 어머니가 살짝 웃으십니다.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직접 아이를 맡기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왔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안으시고 저를 바라보십니다. 바쁘다면서. 네,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직접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기본이지, 기본. 그 기본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구석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문제가 된 날입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고 자료가 쌓여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픽업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답장은 짧습니다. 알았어. 그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왜? 내가 왔니? 오늘은 제가 대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직접 와야지. 아이를 안겨주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 전화는 왜 안 하니? 제가 대신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건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힙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보, 왜 당신 어머니한테만 그렇게 해? 무슨 말이야? 용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그래?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그건 부모니까 당연하지. 그 단어가 가슴을 베고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부모잖아.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끊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왜 누구에게만 쓰이는 거야? 왜 한쪽은 늘 고마워해야 하고, 한쪽은 늘 당연한 사람이어야 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어제 일은 좀 그렇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 전화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참고 있던 말이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 볼 때 사위는 감사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용돈도 드린 적 없고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단 말 한마디가 왜 이리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방에서 아이를 재운 뒤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엄마와 찍은 사진,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웃는 얼굴들은 모두 따뜻해 보이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다를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용돈 액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늘 고마워해야 했고 누군가는 늘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조금씩 쌓여 이렇게 깊은 골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조용한 밤에 가끔 혼자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당연함이고 어디부터가 서운함이었는지 말입니다.